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Recording 대해서 in progress.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메나테크 PPD 박성웅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통 대기업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유통의 생리를 좀 이해를 해왔었고요. 퇴직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유통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만나게 됐고요.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비즈니스 빌더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사업가상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메나테크에 대한 우수성을 알린 그런 것에 대한 성과를 또 인정을 받아서 쉐어링 클럽에도 여러 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누적 수익이 100만 불을 초과하는 밀리언 달러 클럽에도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아마존. 처음에 우리가 아마존을 알게 된 것은 아마 중고서적, 온라인 중고서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알게 되셨을 텐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유통회사일까? IT 회사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을 말씀을 드리면, 둘 다입니다. 유통업이면서 IT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죠. 이제 IT를 하면서 또 다른 이 사업 분야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이 아마존의 사업 분야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온라인 중고 서적 쇼핑몰에서 부터 이 기반을 다져서 유통업,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미디어, IT, 엔터, 심지어는 오프라인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는 이러한 기업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가고 사업 분야를 확장을 시킬 때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들과 연관된 일들 중심으로 확장을 해 가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이렇게 커 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별개의 모습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전혀 온라인 쇼핑몰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엔터 사업이라든지 미디어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금융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빅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블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산업 간의 경계,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온라인 회사인지 오프라인 회사인지 분간이 안 갈 뿐더러 이 제품이 온라인 전용 상품인지 오프라인 전용 상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산업 간에도 서로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확정해 나가는 것처럼 온라인 유통 전문 기업이 금융업을 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형상들이 비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종 간의 결합,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합종 연행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수직적 통합이 아닌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경쟁자가 전혀 생뚱맞게 스타벅스가 새로운 은행의 경쟁자가 됐대요. 이 스타벅스에서 가지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현금 금액이 웬만한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고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이 야쿠르트 아줌마로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야쿠르트의 또 경쟁자가 쿠팡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아직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쿠팡이 야쿠르트를 배달하지 말라는 법도 이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이 상품을 갖다 주는 이 쿠팡 서비스가 이제는 쿠팡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행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달 아줌마로 흔히 알고 있던 야쿠르트가 서야 될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통 대기업에서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유통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했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나 보다, 새로운 게 또 나오나 보다 했지만 중심이 이동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유통에서도 유통의 중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IMF라는 게 왔습니다. 1997년 말에 우리나라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IMF가 오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제까지 내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직장을 떠나는 일을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야, 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느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전산화 물결이 그때 바람이 불었었죠. 우리가 밀레니엄을 맞아가지고 2000년이 되면 모든 게 이 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서 전산을 개발을 하는 그런 전산 TFT에도 제가 들어가서 회계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제가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이 오픈 멤버로도 제가 들어가서 또 활동을 같이 하고 근무를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곧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홈쇼핑이 이제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오픈 멤버로도 또 제가 차출이 돼서 가서 홈쇼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홈쇼핑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변화는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보험 아줌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들 조직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 홈쇼핑에서 일어났습니다. 홈쇼핑 최초로 보험 상품을 방송에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변화들을 제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유통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예. 이때쯤 우리나라에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막 해가지고 이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었고 관심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 걸 전혀 감지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이게 이 처음 온라인 매장인 백화점에 입사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오픈 멤버로 옮겨갔었죠. 옮겨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오픈 멤버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이직을 할 즈음에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유통의 흐름의 변화에 제가 편승을 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제가 유통의 변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는데, 자, 앞에 세 개를 한번 보십시오. 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맞이하면서 제 몸은 어떻게 돼가냐.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건강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내 한 몸을 바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 노후는 보장이 되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회사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물론 직급은 올라가고 승진은 했지만 제 건강은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때쯤 이제 그때 막 당시 도입이 되기 시작한 클린 프로그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비즈니스는 해볼 만하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가 나한테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름 열심히 했죠. 어, 그때 클린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실버 PD라는 직급에 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잘 나가고 2017년도에 이제 우리 보상 플랜이 바뀌었죠. 예, 보상 플랜이 바뀌면서 저 같은 경우는 PD에서 브론즈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버 PD가 됐고요. 또 실버 PD에서 골드 PD를 거치지 않고 바로 PPD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의 운도 좋았고 시기적으로도 이 클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굉장히 도입을 많이 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았던 이 성장세가 멈추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양근 사장하고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딱 하나였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룹에는 이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서 시스템대로 이 비즈니스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알리면서 판매에만 급급하고 열중하고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종전의 유통 방식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단기간 내에 급성장은 이루었어요. 시기가 잘 맞물려서 급성장은 이루었지만 지속이 안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스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복제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예, 하나둘 파트너들이 이제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팀도 흔들렸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 뭐,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점점 사업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도 많이 했었고, 회의도 많이 했었고, 예, 이 비즈니스를 지속해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플러그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검증된 정말 시스템, 많은 선배 사업자분들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틀을 다져놓은 이 시스템에 편승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서서히 이제는 다시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전에는 제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 비즈니스를 종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판단의 미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통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변하고 있었는데 그 변화를 제대로 감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변하는 것은 이런 유통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룰이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룰들이 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유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떠나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악화되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됐고, 또 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이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라든지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변하고 있고 인구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이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구조 조정이 발생이 되고 그럼 경제적인 문제, 내 노후의 경제는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노후를 준비하는 룰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또 나눔에 대한 부분. 이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빅블러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또 인구의 변화, 수명의 연장, 이런 고령화 시대, 이런 산업 구조,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또 이 과학의 발달, 또 환경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죠.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럼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수명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점점 숫자들이 많아요. 그럼 65세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인들이 제대로 잘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무려 빈곤율이 40% 이상이에요. 10명 중에 4명은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심각한 이런 통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에 노후 설계를 누구나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국민연금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또 자영업자분들도 나름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자산을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신데,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2층부터 5층까지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적정 생활비를 하나은행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노후에 살아갈 때 적정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봤더니 약 324만 원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 이 통계를 내 가지고 발표를 하는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입 기간이 지금 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기니까 조금 더 수령액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갭이 벌써 얼마가 발생이 되나요? 200만 원 이상의 갭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경제에서 이제 이런 KB 골든라이프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자료인데요. 작년 9월에 발표됐던 보도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국민 10명 중에 8명은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준비하는, 예, 준비하는, 숫자는 보면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부부가구,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자,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는 게 부부는 26.6%가 준비가 돼 있고, 부모 자녀 가구는 18.1%밖에 안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는 겨우 12.9%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실제 은퇴 나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년 65세보다 훨씬 짧은 56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적정 생활비 3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봤더니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까지 누구나 일하기를 원해요.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6세도 저는 상당히 후하게 봐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예.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을 40대 초반에 저는 그만뒀어요. 4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그만두고 이제 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뭐 저처럼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내가 65세까지 희망을 했지만 56세에 그만뒀다. 그러면 65세 연금 개시 시기까지 한 9년 정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걸 우리는 연금 크레바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월 적정 생활비가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조달 가능한 금액이 국민연금 포함해서 230만 원 정도 부부가 둘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한 이래저래 2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조달을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120만 원 정도가 매월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걸 과연 그럼 저축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매월 120만 원 정도의 저축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이거죠. 이제는 한 가지 일만 가지고는 노후를 준비하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구나 투잡을 원하고 심지어는 N잡, 쓰리잡, 포잡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와 지금의 N잡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내가 생계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처럼 투잡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노후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바치고 있는 유일한 기둥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집이 무너지는 건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튼튼히 바치려면 하나의 기둥이 아닌 두 개, 세 개, 네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거는 정말 생존의 문제에 직결된 문제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동의 반복. 내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아침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 또 다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노동이 아닌 또 다른 성격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기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원천을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다가오는 파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파도가 아니죠. 이 파도를 불러오는 바람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의 이 흐름에 편승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한참 우리 사회에서 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I의 등장이잖아요. 그럼 이 AI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대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AI가 불러올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통해서 그것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하는 자.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변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단순히 지금 하던 것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다르게 변화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180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존의 것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그 범주를 벗어난 융복합,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직적 통합이나 이런 게 아닌 수평적 통합을 통한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빅블러 시대에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변화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변화를 한다면 결국엔 경쟁만 심화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라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두 가지가 바로 그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글리칸이라는 다른 어느 회사도 갖고 있지 않은 세계 독점의 특허 물질인 글리칸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도 남들과 다른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방식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리비의 법칙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건강에 관련된 글리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영양제들을 섭취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물통을 우리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도 이렇게 빈 곳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요만큼 빈 곳이 생기면 내 건강, 전체 건강은 요 정도 수준밖에 될 수 없잖아요. 물은 여기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부족한 우리가 다른 많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 다음에 단백질, 뭐 이런 지방,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한들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수준의 건강밖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메나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리칸, 당사술이라는 것이 이 세포 표면에 이렇게 털처럼 돼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당사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그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숲을 이루듯이 빽빽하게 약 10만 개 정도, 세포 하나당 10만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 글리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대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이 글리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물질을 인지하고 구별하는 역할, 그것을 통해서 또 면역을 하고 또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세포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이 없으면 이 우리 세포는 더듬이가 없는 곤충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그래서 눈과 귀를 잃는다. 세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털을 이루고 있는 8가지 물질을 봤더니 이렇게 글루코즈부터 시작해서 N아세틸 유라민산까지 8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과학계가 밝혀내고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립 보건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당사슬 글리칸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는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건강의 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당사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설명했던 것이 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주변에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글리칸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전 국민이 비타민을 모르는 국민이 없듯이 글리칸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이제는 됐습니다. 또 우리의 그 글리칸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 글리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96년 벌써 이미 30년 전에 이게 교과서에 실려서 이제 많은 의대생, 약대생들이 이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아직도 조금 더 계속 발전되고 개정된 글리칸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 글리칸이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 영양소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된 겁니다. 또 MIT에서 2003년에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 기술 중에 하나로 글리코믹스를 선정을 했고요.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글리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됐죠. 또 이런 벤칼슨 박사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호를 받고 있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출원을 했고 70개국 이상에서 특허를 획득한 이 엠브로토스, 전 세계 유일한 물질인 이 엠브로토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또 언론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글리칸의 필요성, 글리칸의 존재를 지금도 알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는 글리칸을 아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수십만 건의 논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글리칸에 대한 관심도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글리칸은 이러한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것을 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우리 메나테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이미 사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리칸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기계도 부품이 하나가 빠지면 재기능을 못하듯이 글리칸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리칸에 대해서 전 세계 독점 특허를 우리가 150개 정도의 특허를 우리가 받아놨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특허, 여러분들은 이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알릴 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당영양소가 환자 이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영양소, 글리칸을 환자에게 공급해줘서 이러이러한 질병에 이러한 효과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특허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특허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단지 우리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 수준을 넘어서 이 특허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특허, 특허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특허가 20년이 지나면 공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특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특허가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어떤 영업 기밀, 메나테크만의 영업 기밀인 이 배합 비율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보호가 됨으로써 이 비즈니스를 정말 우리가 독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러한 것들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통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에 몸담았던 백화점은 전통적인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유통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중간에 있는 총판도매상, 소매점 이 세 가지, 세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 개 이상이 될 수 있는 이 중간 유통 단계가 점점 통합이 되고 줄어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이상 되던 유통 단계가 두 개, 하나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할인 매장이 등장을 했었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TV 홈쇼핑, 또 쿠팡과 같은 마켓플레이스,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진화를 해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유통은 전통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생산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어요. 소비자들은 많았죠.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생산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이 가격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생산자가 공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고 소비자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의 우위가 소비자 쪽으로 추가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쪽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유통은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점점 격화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400원짜리, 공장에서 400원짜리 물건이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점점 900원, 800원, 700원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죠. 유통 과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랬는데 전혀 다른 개념의 유통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예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나마 한두 개 남아있던 유통 단계조차도 없애버리고 소비자가 직접 회사, 제조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직거래를 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생산자가 많이 있고 소비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생산자들이 내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마케팅 활동이나 광고 활동이었어요. 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 전부 전가가 되냐면 가격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비에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와 같은 이 회원이 그 광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제품을 경험을 해보고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분들도 이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제품이 정말 좋은 거구나, 이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구나 라는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이 우리 메나테크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 이 부의 미래 제3의 물결로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비 토플러가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진정한 프로슈머죠. 내가 먼저 이 제품을 경험을 하면 나는 컨슈머, 소비자에서 이걸 제품을 알려서 매출을 창출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생산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통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프로슈머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있는 유통 방식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이 프로슈머가 가능한 비즈니스는 유통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방식 중에서도 우리 HMD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B2BCF라는 방식입니다. B2B and 커스터머. 프랜차이즈 방식. 종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을 여기에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소비가 곧 수입이 되는 이런 지적 유통. 이걸 통해서 내가 쓴 경험이나 감동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해서 합리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소비와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이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나스테이션이라는 우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클릭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메나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도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내가 전달한 소비자들도 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메나텍 비즈니스의 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궁금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소득을 창출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을 봤더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보상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소수가 극소수가 전체의 대부분을 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보상이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메나텍 비즈니스는 이거하고 다르게 공정하게 노력한 대가만큼 공정하게 대가를 분배하는 그런 보상 플랜으로 바꿨어요.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크지는 않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노후에 부족한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메꿀 수 있을 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상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이 수당, 지급, 소득별 분포표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한 것을 이제 표로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다른 회사들은 정말 극소수가 전체의 부를 편중해서 가져가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액을 가져가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이들의 최대 5배까지도 이 고소득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이 중간층, 이 허리에 해당되는 이 중간층 소득,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는 이 사업자들의 비중이 다른 어느 회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소득 구조를 가져가서 누구나 이렇게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또 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이상의 소득도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이 메나테크의 보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회사를 할 것인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회사가 안정적이냐? 그 다음에 아이템은 독점적이냐? 남들이 다 파는 제품 우리 팔아가지고는 경쟁이 심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보상은 합리적인가? 그 다음에 시스템은 정말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지, 또 현재 내가 이 과연 비즈니스를 할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사의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994년에 설립된 이 메나테크는요, 지금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 설립된 지 5년 만에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회사죠.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27개국 이상의 진출을 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모든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공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굉장히 깨끗한 회사고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독점적 아이템은 글리칸 15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글리칸, 어떤 물질도
어떤 제품도 대체를 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클릭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점 아이템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최고 수준의 지급률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5%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35%까지만 이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 35%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인데 업계 최고 수준의 중기, 초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시스템이 없으면 이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저도 초기에 이 시스템이 없어서 좌절과 시련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메라테크, 특히 HMD에는 정말 이 우리 탑리더 스폰서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검증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는 활용하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 100세 시대, 수명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과 재정의 솔루션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까지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B2BCF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랜차이즈,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을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목을 시킨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의 특징과 온라인 비즈니스, 무점포, 무자본, 무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누구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비즈니스고 이걸 메나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온라인 무점포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자, E나 S사분면은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입을 해야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성격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인데 이걸 우리는 시스템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데 I 사분면은 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내가 돈이 좀 많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B사분면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단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나텍 비즈니스는 이 비사분면의 성격을 가진 비즈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B2BCF,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을 연결하고 프랜차이즈 형식.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E 사분면,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쇄소득, 연금소득 또 이걸 멋지게 우리 후세들에게 상속으로 넘겨줄 수 있는 내가 한번 구축한 네트워크는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졌다가 커졌다를 반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뚜렷한 이상 이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한 푼 없이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멋지게 상속할 수 있는 또 정말 멋진 비즈니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인생의 룰, 이거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즈니스가 바로 이 메나텍 비즈니스고요. 이런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을 하고 또 파트너들과의 그런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연결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독점 물질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시스템과도 견주어서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정말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대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올라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요. 그 휩쓸려 가지 않고 이 변화의 바람에, 변화의 물결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지금이 정말 적절한 타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이 멋진 비즈니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 낀 이런 도로를 우리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쭉 뻗은 도로를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HMD의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꿈꾸는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0.1% 성공자 클럽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멋진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